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좀 댓글을 읽다 보니까 주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장의 퇴근 후 초간단 시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좀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제가 실제로 어떻게 시황 분석을 하는지, 저도 요즘 야근을 계속해서 늦게까지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9시가 넘고 씻고 하면은 10시가 넘는 시간인데, 그렇다고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2시간, 3시간씩 공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장 시황 분석을 하고 내일의 전략을 짜는지, 앞으로의 전략을 짜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주로 네이버 뉴스를 이용을 하는데, 일단 네이버 금융을 봐요. 네이버 금융을 봐서 일단 먼저 지수를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럼 일단 오늘의 증시에서 이 코스피가 있잖아요. 그럼 코스피를 보고, 코스피가 지금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다가 장 후반에는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지수가 3000에서 32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박스에 갇혀 있다 정도로 좀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런 차트와 결국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팔았구나, 오늘도 개인이 샀구나, 이런 걸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봐서 이것도 비슷한 패턴이죠. 코스피와 정강 후의 약이었구나. 여기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만 사는 그런 주포가 없는 장세였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네이버 금융에서는 이 정도로만 보고, 그리고 주로 일단 도대체 상승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런 거 주말간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런 게 상승을 했구나. 그리고 구리가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구리가 상승했고 관련주 풍산이 올라갔구나,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럼 코스닥 시장은 뭐가 올랐을까? 다날 상한가 들어갔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종목을 보면서 대충 어떤 업종이 올라가는지, 물론 이렇게 업종을 클릭을 하면은 해운사 업종 이렇게 쭉쭉 상승한 테마들이 보이고 어떤 테마들이 약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제 시가총액에 들어가서 오늘은 딱 봐도 어떤 거 약하냐, 배터리주가 되게 약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 이런 것들이 크게 빠졌고, 그나마 좀 상승하거나 견뎠던 종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이 정도가 약 포함 내지 그래서 상승하면서 좀 마무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이 강하게 빠지면서 코로나 때 수혜를 입었던 종목이 많이 빠지면서, 그러면 이 돈이 그렇게 증시를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저평가된 종목으로 이 자금이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네이버 뉴스를 들어가서 세계란을 보거든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세계란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로 봤을 때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G1, G2,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무역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2017년 말에 이제 주식을 시작해서 2018년은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봤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저는 세계란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조금 제목 타이틀만 봐도 좀 좋다고 생각드는 것은, 바이든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이제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하네,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한다는 타이틀이 좀 보이고요. 이란 핵 관련 거, 그리고 미국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많이 죽었다,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에 다다랐다, 이게 이만큼 많이 죽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보잉 관련돼서는 좀 제가
터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혈 사태라든가 이런 것은 무조건 국제적 정서로 안 좋은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니까 이게 정말 국지적으로만 영향을 끼칠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해가면서 이건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은 잘 안 보고요. 바로 IT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IT 관련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 다음에 바로 IT로 넘어갑니다. 5G 관련돼서 나왔는데 요즘 KMW가 실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다시 5G 관련 주들이 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슈를 얻을 수 있는가, 저는 5G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국산 개발 백신을 개발하겠다. AR 헤드셋, 그리고 지금 아이템 관련해가지고 게임주 관련해서는 확률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고, 이거는 분명히 게임주에 영향을 끼칠 만한 뉴스가 되기 때문에 게임주 들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면서 계속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OTT 관련, 그리고 저는 바로 경제로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기업과 관련된 것은 이 경제란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정말 최고가를 찍었던 비트코인 관련된 것,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보다 비트코인을 투자해가지고 돈 더 벌었다,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제가 좀 여기서 관심 있게 본 거는 세트리온이 영업이익이 88.4%가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의미 있는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바이오주들이 정말 시들시들했는데 이렇게 바이오주 대장격을 하는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주식 종목에서 이렇게 개별 호재가 나오면은 그 종목 자체의 섹터를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좋은 호재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이 그 전년도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년만 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뉴스를 더 자세히 봐야 되고,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작년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올해 내년까지 잘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통찰을 좀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현대차와 LG가 이 전기차 리콜을 어떻게 비용 분담할 건지, 이건 배터리주 관련된 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관련된 거,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 동학개미 빚2 연이 사상 최대라는 건데, 빚 신용잔고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무겁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이건 빚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본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온다거나 갑작스러운 하락에는 이게 주가를 쭉 아래로 밀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락이 좀 더 나오면서 이런 신용거래 융자가 잔고가 20조 아래로 내려가야지 그때부터 주식시장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경제를 간 다음에 바로 증권으로 가는데, 여기서 증권에서 일단 꼭 보는 뉴스는 이렇게 FOMC 관련된 파월 의장 관련된 뉴스는 꼭 챙겨보거든요. 지금 증시의 가장 큰 뉴스거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2.24%, 일반적으로 2%의 물가 상승을 기대를 하는데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 인플레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로 보여지고, 물가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물가 상승이 되면은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이 물가 상승에 대한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잡는 데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실업률을 잡는 데 더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정말 큰 이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이런 뉴스를 계속 보면서 이제 인플레와 주식시장의 관계,
그리고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뭐 쿠팡 관련된 거 그리고 3월에 뭐 대조정이 오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될 것 같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저는 꼭 장마감 주요 뉴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아니면 내가 가진 섹터에 관한 뭐 기업들의 이슈를 여기를 통해서 주로 보는 편이고요. 제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딱히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명하면서 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 다음 편에 갔을 때 뭐가 있나 공시도 꼭 읽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 되게 이렇게 보고서 리노공처럼 목표가 올리는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런 것도 이쪽 섹터를 되게 애널리스트들은 좋게 보고 있구나. 왜 좋게 보지? 이렇게 해서 계속 시나리오를 그려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정치도 보는데 결국에는 정치가 이제 정책 관련된 게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봅니다. 이재명 관련된 거 이제 많이 나왔고요. 이재명 관련된 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박영선 이렇게 지금 선거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 이 선거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도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속보를 보거든요. 최근 이 시간에 어떤 최근 뉴스가 나오나 봤을 때 이제 메르켈 모임 학교 봉쇄 완화 계획 만든다. 봉쇄가 완화되는 것은 일단 증시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좀 좋다고 보고 그 외에 굳이 큰 이슈는 없어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시장을 분석하고 다시 네이버 금융으로 돌아와서 시장 지표를 좀 봐주는데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했는가 하락을 했는가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가줘야지 미국인들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이 신흥국 우리나라 증시에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율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주요 뉴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유럽 주식시장 지금 여기는 유럽은 지금 주식시장이 열었을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세계 증시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물론 개별 증시가 더 강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여기도 원자재 급등에 따라서 인플레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일 장도 그러면 우리도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좀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고 이게 유럽 증시가 만약에 상승해서 마감했다면은 그 이후로 큰 이슈가 없다면 좀 비슷하게 흘러갈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어나면은 미국 증시를 꼭 모니터링하는 편인데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관련되고 그리고 슈퍼 추경하는 이런 관련된 뉴스들 이런 거 잘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분 정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더 자세히 보면은 길게 해도 한 1시간 안에는 시황 분석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처음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가지고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자기가 관련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렇게 발제를 하다 보면은 뭐 종토방 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뉴스와 이제 시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면은 다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 이것을 계속 예측하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